네네. 그 동양 버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뭐 한 사람이 요즘 같으면 책을 한 사람이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얘기만 잘 되면 막 낼 수 있어요. 빠르면 한 3개월 안에 낼 수 있어요. 근데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책들은 수천 년 동안,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첨삭을 거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첨삭을 거친다는 것은 다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하는 말로 집단지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 집단지성의 결과물이 동양 고전이에요. 한 사람이 그냥 책상에 써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의 내용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동양 고전.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말만 하면 인문학 얘기하면 동양 고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그림 중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고 수도사죠. 수도원이 있습니다. 교도소가 있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 이건 아무래도 50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수도원 같아요. 그죠? 감옥에 이렇게 있진 않을 테니까. 그 요 셋 중에 이제 감옥이 어디 있나요? 맨 밑에. 예. 영화에도 나오는 유명한 영화에, SF 영화 나오는 그 섬에 있는 감옥 있잖아요. 여기 감옥 맞습니다. 교도소죠. 또 이 둘 중에는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수도원 같습니까? 왠지 하나의 경우에요. 수도원 같죠. 여기는 어디였습니까? 감옥 같아요. 감옥 같습니까? 네네. 네, 다 맞았습니다. 여기에 수도원이고요. 여기에 감옥. 수도원과 교도소,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고요. 교도소는 타의적으로 끌려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경배와 이런 것들이 넘칩니다. 웃을 때도 있고요. 물론 많이 웃지는 않지만 수도원이라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감옥은요, 후회와 탄식, 슬픔이 있는 곳이죠.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아마 이 시간에도 여기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타이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교도소 감옥이 될지 수원이 될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한 수도원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고전이라고 하는 요과 미래교훈,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양 고전 그러면 이런 것들 떠올립니다. 각골, 한자의 기본, 5천년, 논어 등등등 책이 있습니다. 동양 고전이 무엇이냐? 동양 고전 말고 고전이 무엇이냐? 고전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정의를 합니다. 살아남은 책이다. 살아남은 책이다. 살아남으려면 유용해야겠죠? 유용한 책이다. 살아남았으니 유용한 책인 것을 증명한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불쏘시개가 되겠죠. 근데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저건 왜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먼저 이제 선취를 해서 먼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먼저 그걸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먼저 그걸 가지고 지혜를 넓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전입니다. 살아남은
제가요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대학에서 교육사회학 시간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했던 말입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건물에서 앞으로 미래를 봐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언밸런스라 이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양복을 입고 밑에 데님을 한 거거든요. 저는 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학회도 있고 미래교육 학회 여러 가지 학회도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또 얘기했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기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알아야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하는 비판을 우리가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판하고 좀 다른 개념 정의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걸 비난, 알면서 조목조목 어떤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었습니다. 건전한 비판. 앞에다 또 형용사 붙여가지고 건전한 비판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출판 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미래,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 뭐 이런 미래교육 관련된 책만 한 50권 넘습니다. 최소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붙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숫자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 많이 얘기하고 7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 근래 4자가 유행합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4자가 아주 유행합니다. 미래교육 다들 얘기합니다. 다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서대에 있는 그림을 제가 멋져서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동양 고전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해요. 근데 도끼질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 도끼 앞에 그 도끼 날에 붙어 있는 나무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 한 팔 정도 되는 한 길 정도 되는 그 나무를 이제 그 나무를 바꾸려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못하면 부러지고 다치니까 그걸 바꾸려고 도끼질로 나무를 잘라요. 그런데 자르는데 이 사람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래를 한번 쳤다가 이렇게 보고 여기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를 이렇게 보고 또 위를 한번 쳐요. 또 이렇게 보고 여기를 쳐요. 또 한번 보고 여기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도끼 자루의 길이가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 잘라야 되니까 요만큼 자르는 거를 이렇게 견눈질 보고 여기 치고 견눈질 보고 여기 치고 바보다 이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바보죠. 왜 바보입니까? 하여튼 대면 되죠. 그 대보고 그렇게 자르면 되는데 이걸 대보지 않고 여기다 보고 견눈질로 이렇게 치고 있다 이거죠. 도라고 하는 게 멀리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자꾸 멀리 찾는다는 거죠.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대면 되는데 치고 아래 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도불원인이라고 합니다. 도는 진리, 지혜, 불, 안입을, 멀원, 사람이 멀지 않다. 사람에게서 멀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냈어요. 이런 책 나도 쓸 수만 있었으면 이런 거 나올 만한데 잘 나왔네. 어디 가서 가게에서 물품을 딱 살 때 이런 거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하고 안 만들어진 걸 사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있어요. 네. 있는데 뒤늦게 이제 한 발 늦는 거죠. 한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인내하고 사는 분도 있지만 조금 빠른 분들은 이거 내가 한 발 늦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발 늦었다. 한 발 늦은 게 아니죠. 시작은 한 발이 늦었는데 가다 보면 이제 10발, 100발 늦는 거죠.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에서 대하고 만나는 것들에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지미래 선찰이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고요.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알려고 하면 뜻입니다. 미래는 퓨처, 미래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면 미래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전에도 미래를 알려고 하면 이 미래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자가 아닌 미자고 레자가 올레자입니다. 오지 않은 것은 다 미래입니다. 자, 1분 뒤, 1시간 뒤, 1시간 뒤, 1분 뒤, 또 하루 뒤, 한 달 뒤, 이게 미래죠. 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지금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치면 그게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찰이연이다. 이연입니다. 이연. 먼저 선자, 살필 선자. 살자. 먼저 살펴라. 이미 있자, 그럴련자. 이미 있었던 일을 잘 살펴봐라. 뜻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 가르치는 것도 좀 했었어요. 아르바이트.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을 만나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 대학 갈 것 같아요. 우리 애 어떻게 중학교 학생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좋은데 갈 수 있을까요? 점수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관상보고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 친구 오늘 오전에 뭐 했나요? 놀다 왔어요 밖에서. 그래요? 어제는 뭐 했나요? 어제요? 그냥 저녁 내내 TV 보다가 뭐 치킨 하나 먹고 잤어요. 그래요? 그저께는 뭐 했나요? 애들하고 어디 가서 게임 PC방 가서 막 놀았을걸요? 그럼 제가 압니다. 이 친구는 노는 친구였구나. 앞으로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 왜? 그게 몸에 배습니다. 이 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투 바꾸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면 이 친구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께 물어봐요. 이 친구 오전에 뭐 했나요? 선생님이 내 숙제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뭐 했나요? 자기가 학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학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 했어요? 갔다 와서 학원 숙제 또 선생님이 냈다고 하던데요. 이 친구는 성적이 오릅니다. 그럼 제가 장담을 하죠. 이 친구는 제가 한 3개월 내에 성적을 확 올려놓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미래를 알려면 이미 있었던 일을 잘 살펴보면 간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명심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한 500년 된 책이거든요. 마이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두를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혹시 마이두 아시는 분? 네. 아시나요? 중국 사람들 10명 중에 8명 8명이 검색 이걸 씁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이두. 그 마이두의 창업자가 68년생이에요. 1968년생.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 석사를 하고 직장 다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걸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규모로 키웠죠. 불과 2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고전을 읽기를 좋아해요. 고전. 근데 어떤 고전을 읽었냐면 왕부교라고 하는 중국의 근대 지성 중에 한 명, 국학 대사라고 해요. 가장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명. 거의 뭐 넘버 3 안에 다 들어가는. 이분의 이제 인간사화라고 하는 이 글을 읽다가 이 왕부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3단계의 수준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요 한 사람 시, 요 한 사람 시, 한 사람 시, 송나라에 있는 시인들이 쓴 시를 가지고 갖다 이렇게 놓으면서 본인이 쓴 시가 아니에요. 이 왕국의 선생이 이 시를 읽다가 본인도 사람은 3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건 각각의 다른 사람이 쓴 시입니다. 어젯밤 가을 바람에 푸른 나무 시들어 버렸네. 홀로 높은 루대에 올라 아득히 먼 하늘길을 바라보네. 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늘길 바라보네. 이 시예요. 전혀 이거는 뭐 미래 교육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임을 그리며 하는 시인데 이것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언가 찾는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현재 자신을 알고 그리고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 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입니다. 그대 생각에 몸이 말라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지고 이게 밥못 먹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막 고민이 있을 때 밥 안 넘어가잖아요. 살이 이렇게 부직부직 찌면서 너 이제 무슨 고민이니? 아, 저 고민 많아요. 살이 좀 쪘는데 안 믿어요. 살이 막 쪽쪽 마르고 막 얼굴이 이렇게 해야 또 헬스케야 무슨 걱정이니 이렇게 해야지 살 찌고 막 기름이 반질반질하는데 걱정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 생각에 몸이 말라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지고 그대를 위한 근심에 초췌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 그냥 고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알아야 하는데 힘들어도 또 알아야 또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가 자기 인식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막 노력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를 가져왔어요. 사람들 속에서 1000번 100번 그대를 찾아 헤매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그대는 등불 환한 그곳에 있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네 라고 하는 시를 가져오면서 이것을 어떤 이 왕국의 선생이 쓴 글을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거는 지혜 단계고 여기는 행의 단계고 여기는 득의 단계다. 얻을 득자 얻어지는 거다. 이게 또 알고 자기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걸 쓴 시가 아니고 고전에서 왔고 고전에서 세 시를 인용하면서 인간은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지행득이라고 또 해석을 또 붙여놨어요. 해설을. 이 유명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1000번 100번 그대를 찾아 헤매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가 중리심타 천백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천백도가 1000번 100번 도자가 횟수 뭐할 도 회입니다. 회. 여기 바로 전에 여기 지금 100도 마이도 요 100도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고 그래 우리 사이트 우리 이름 100도로 하자 마이도로 하자 일본말 중국말로 그래서 마이도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의 최대 한글 사이트.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송나라면은 1200년대 이 정도니까 1100년, 200년 한 800년 전에 있는 글 가지고 지금 21세기 사이트의 이름을 정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이제 9명 정도까지 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이걸 이용한 거죠. 이 사람이 회장입니다. 이해문 회장. 우리나라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의 광고비가 우리 방송국에 있는 광고비에 그걸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이트의 주인이 그 이름을 고전했습니다. 우리 네이버는 어디서 이름이 왔죠? 네이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이버 내비게이트 항해하다 내비게이트 항해하는 사람 네이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그럼 다음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고요.
다음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로 다음. 또 만을 따자 소리 음자를 써서 많은 소리를 듣는 곳.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게 다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바이두가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슈퍼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어 보이잖아요. 슈퍼 사이트 뭐 말 됩니까? 네, 말은 되겠지만 그렇게 뭐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바이두라고 할 때 바로 확 오는 기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 화비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비삼가가 무슨 뜻이냐면 화비삼가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소비자는 첫 번째 집에 가요. 아무 집이나. 괜찮은 집에 딱 갑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모델 얼마예요? 아, 예, 얼마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찾습니다. 얼마예요? 옆집보다 10만 원이 비싸요. 아, 이 집은 전체적으로 비싼 집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려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가 5만 원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사라. 그러면 이 집은 예 하면서 5만 원이 비싼 집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집에 갑니다. 물어봅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그런데 10,000원이 쌉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 3만 원 정도만 더 DC해주면 제가 마음 결심할 것 같은데요. 3만 원까지 하면 내가 손해보죠. 우리 그러면 서로 15,000원씩 합시다. 그래서 25,000원 싸게 사는 겁니다. 이게 화비상가입니다. 이 화자는 재화 화자예요. 재화, 물건. 비자는 비교할 비자입니다. 석산자의 집가자입니다. 적어도 물건을 사려면 새 집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 집. 그냥 마음대로 와서 막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이 넘치든 많아서 난 좀 쓰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외이죠. 하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느냐? 적어도 새 집은 봐야 되지 않느냐? 새 집. 이게 중국 사람들 쓰는 그냥 격언입니다. 그냥 쓰는 말입니다. 말. 일반 사람 다 씁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근데 이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 그런 사람과 3가지, 5가지, 10가지를 참고하는 사람과 수준이 다른 거죠. 많이 들어야죠. 네, 들어야죠. 듣고 보는 데서 많이 배우는데 그리고 듣고 보고 생각해야죠. 근데 많이 듣고 보지도 않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겠냐고요. 이게 화비상가입니다. 이 사람 강의도 듣고 저 사람 강의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갑니까? 영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그런 것이 구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화비삼가라는 말을 아주 즐겼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준, 그 지표로 본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YTN에서 한 2주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수준. 세계 국방력 순위 6위.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UN 상임이사국 5개국 빼면 우리나라 한 30위 바뀐 줄 알았더니 6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국방으로 보면 엄청난 나라입니다. 무역순위 8위. 저희 예전에 공부할 때는 12위, 대단하다. 15위, 20위권 안으로 진입했을 때 대단하게 뉴스 나왔거든요. 8위입니다. 8위.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힘들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70년 만에 전쟁 전후 70년 만에 이런 큰 변화가 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피터 드러프라고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는 자꾸 하셨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반세기에 2000년 초반에 한 얘기. 이 반세기 만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경제학자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이런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죠.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니라 이 경제, 국가의 행정 어떤 체제, 교육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바뀌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한 20년 전으로 시간만 타임머신 타고 가서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 세상을 그때는 상상도 아마 상상뿐 현실이 될 거라고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될 거라고 아무 생각 못합니다.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이 OECD에서 OECD 교육 2030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과 역량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 보면 미래 인재 핵심 역량 4가지. 이것이 이제 한 20년, 15년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4가지 C가 있다는 거예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 4가지의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가 미래 인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협업이요. 이게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상한 사람하고 일을 하려봐요. 차라리 내가 일을 다 할 테니까 저는 빠졌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잘 뜻이 안 맞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성 가지고도 합니다. 능력은 좀 떨어져도 사람이 참 좋아. 그러면 너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웬만큼 할 수 있어요. 능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일하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의사소통 능력 중요하죠. 내가 생각한 건 잘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요. 의사소통의 시작은 보통 어떤 분들은 의사소통은 잘 말하는 거겠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들어야죠. 정확히 들어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듣지도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속된 말로 나불나불 거리는 거죠. 비판적 사고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뭡니까? 이게 맞아?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만의 답을 한번 구해보는 거. 남들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좋아. 그러면 이러면 예를 들어서 AI가 첨단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다 보장해주고 다 생산해주고 모든 생산 라인에 다 지금 로봇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로봇가 모든 생산을 다 해준다면 인간은 놀 텐데 그럼 인간은 그때 뭐 하지?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꾸만. 이거 될까?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고 생각해보고 나만의 해답을 찾아보고. 창의성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성 있는 사람과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납니다. 며칠 동안 풀려서 이러고 있다가 탁!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다. 바로 끝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출판 시장이에요. 한 20년, 벌써 30년 됐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지만 퍼스트 무브, 패스트 팔로워는 빨리 따라가는 겁니다. 빨리 따라가는 거고요. 퍼스트 무브는 먼저 가는 겁니다. 먼저. 어때야 될까요?
애플 같은 회사가 퍼스트입니다. 우리 삼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 팔로워라고 합니다. 삼성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기술 혁신 하지만 온라인에 올라가면 좀 삼성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카피예요. 저쪽에서 하는 거 있으면 빨리 가져와서 분해해가지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정을 선진화시켜가지고 그 수가 빨리빨리 됩니다. 빨리빨리 돼요. 빠르게 따라갑니다. 한계에 와요. 어느 순간 이제 한계에 옵니다. 선점하지 않으면 한계에 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카카오 가끔 여러분 이용하시죠? 카카오 택시 예전에는 운수회사의 규모를 따지려면 택시가 몇 대예요? 버스가 몇 대예요?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카카오 택시에 없어요. 그냥 플랫폼만 딱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밀리의 서재 압니까? 밀리의 서재. 네, 다 젊은 분 다 아십니다. 이제 책 안 삽니다. 네, 그냥 봅니다. 내려봅니다. 얼마 내요? 이제 가구 안 삽니다. 가구도 몇 년 쓰다가 바꾸죠. 자동차도 안 삽니다. 이제 바꿉니다. 다 구독으로 바뀝니다. 구독. 그래서 그걸 소위 구독 경제라고 하죠. 이미 우리 지금 경제 체제가 구독 경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점했던 사람들, 뭐 아마존 같은 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책으로 팔다가 지금 그 아마존 그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넘었다고 하니까 500조가 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먼저 갔거든요. 먼저 갔으니까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근데 남들 다 가지고 가서 뒤에 따라가보면 먹을 게 있지만 별로 없는 거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선전 경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이즉 사변이요, 사이즉 비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면 일이 변하고 일이 달라지면 대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 하나만 들으면 여러분 딱 압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요.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쟁기질하고 있는데, 곡괭이질하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가다가 나무 굴뚝에 땅 쟤는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가가지고 이 토끼 한 마리 나 열심히 한 달 내내 농사를 져가지고 갖다 장에 팔아서 해도 이 토끼 한 마리 사기 힘든데 한 마리 여기 보니까 와서 지금 들이받고 죽네? 알았다. 그리고 쟁기 놔두고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그 한비자에 나오는 수주대토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초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면 일이 변하고 일이 달라지면 대책이 바뀌는데, 우연적으로 했던 일을, 우연적으로 됐던 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빗대서 조롱하며 하는 얘기가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수대토라고 합니다. 지킬 숫자, 그루터기 숫자,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기다릴 때자, 토끼 토자,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한비자에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또 옆에도 이 얘기도 있습니다. 차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차칠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제 만들어진 이름일 텐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이제 자기 신발을 사고 싶은 거예요.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장이 한 열흘에 한 번씩 열리니까 신발을 사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이번 장에 내가 신발을 사리라.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깜빡 까먹었네. 근데 장날이야. 막 이제 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원래 이제 발 그 사이즈 대로 살려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발 대놓고 그렸거든요. 이렇게 발 모양 그렸어요. 막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발 그려놓은 그림을 안 갖고 왔네. 그럼 다시 또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헐레벌 또 왔더니 장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집 발이 여기 있잖아요. 집 발을 대면 될 텐데 전혀 상황 판단 못하는 거죠.
입시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머리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슬픈 일이죠. 예. 나무랄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고, 입시생이 공부 안 하는 이유는 자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포지셔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지 잘 몰라요. 너 몇 등 하니? 잘 몰라요. 저 등수 신경 안 쓰는데요. 공부가 등수가 뭐 단가요? 포지셔닝이 안 되면 공부 못합니다. 원래 다 그래요. 상황 판단이 안 되면 못합니다. 상황은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변한다니까요. 계속 변합니다. 변하니까 유연해야 됩니다. 아주 플렉서블해야 돼요. 자꾸만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은 있어야죠. 새로운 상황이 되면 새로운 대책이 나와요. 그걸 한비자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국문학자, 전북대 학장님이셨기도 했고 서울대 교수님도 되셨고 익산의 고향이신 가람 이병기 선생님, 여러분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뜰 앞에 나아섰더니 그 시, 별이라고 하는 시죠. 그리고 난초라고 하는 시죠. 유명한 난초시. 굉장히 슬픈,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던 분이고, 아드님이 가서 6.25 때 실종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술과 난초와 제자들과 함께 말년을 보내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생가가 익산에 있습니다. 이분의 그 박물관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생가 옆에. 제가 요걸 제가 찍은 겁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되게 너무 좋아요. 이 그림. 책을 좋아한 가라. 나도 돈이나 많이 있으면 볼만한 책을 1000권이든지 10,000권이든지 몇만 권이든지 사두고 보겠다. 세상에는 벗을 많이 두고 집에는 책을 많이 두고 싶다. 얼마나 멋져요. 네, 문인으로서, 학자로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운데 요즘 시대하고 안 맞아. 이제 집에 책을 두지 않아. 이렇게 안 둬요. 네. 왜 번잡하게, 왜 먼지 많게 왜 둬요? 밀리서재에서 몸들. 밀리서재 말고요. 구독으로 책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근데 도서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는데, 이분의 말씀에 너무나 동감하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저분의 말씀 제가 이해해요. 세상에 친구가 많아요. 그건 지금도 유효한 것 같아요. 이분이 21년에, 이게 100년 전에 쓴 거예요. 친구를 많이 두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주는 이 위안이 얼마나 큽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전화 와서, 야 인마 여보세요. 나 야 인마, 야 뭐 저 고등학교 별명은 머리입니다. 야 머리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가끔 벽이 없이 뭐 앞에 뭐 무슨 뭐 이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얘기해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책을 많이 두고 싶다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죠.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막 갖다가 학생들 주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막 책 냅니다. 벌써 도서관에서 책 가져가라고 한 지가 후소된 모르겠습니다만, 모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책 막 이제 학생들 나눠줍니다. 다 이제 전자화 시켜가지고. 그래도 이게 종이로 넘어가는 책이 또 운치가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만 이제 바뀌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손자병법이 한 7,000자 정도 됩니다. 7,000자.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자문의 한 6배? 조금 넘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승병은 선승 이후 구전이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에 싸우고, 패병은 선전 이후 구승이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운 후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팅. 기본 세팅을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기본 세팅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팅을 만들어야죠. 세팅을. 내가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럼 교육의 세팅,
기본 세팅. 요즘은 다 이렇게 교육하니까 세팅. 장비는 있는가? 마이크는 되는가? 물은 있는가? 물은 없네요. 등등등. 예. 조명은 괜찮은가? 등등 이렇게 보는 거죠. 세팅을 하고 나서 승리를 부려야죠. 기획하라. 그래서 그 손자병법이 총 13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13편 중에 첫 번째 편이 시계편입니다. 시자가 처음 시자고요. 계자가 계획할 계자입니다. 아니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얘기들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 시자에 계획할 계자. 처음에 먼저 잘 계획하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으로 해서 한 번 져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싸울 수 없잖아요. 계획하라가 첫 편이에요. 그것도 잘 계획하라. 병자는 국지대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죽고 사는 상황이요. 존재하냐 망하느냐의 그런 상황이니 불갑을 차려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병자는 국지대사라.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불갑을 차려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게 첫 구절이에요. 전쟁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걸 우리가 트렌드 세트라고 하죠. 상황을 만들어야죠. 상황. 그래야 이기죠. 그래야 성취가 되죠. 이건 워낙 유명한 말이고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손자병법에 없고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건 백전백승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왜? 승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군의 희생이 따르잖아요. 아군의 희생이 따르면서 승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손자가 볼 땐 최선은 아닌 거예요. 차선은 돼도. 그러면 어떤 게 최선이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걸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지피지기입니다. 알지자의 저피자, 상대. 지기, 알지자의 자기기자.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으며 라고 하는 말이 지피지기 백전부태라고 하는 요 8글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백전백승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는 거죠.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백전불태다. 이 태자가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왜? 사전 정보를 다 입수하고 사전에 세팅을 해놨거든요.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싸우거든요.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가지만 하는 거죠.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지면 조금 불안한 거죠. 여기는요 더 좋은 이가 없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빠진다. 대책 없는 사람, 홧김에 한번 성질 못 이겨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건을 못 참고 갑자기 안 되는 거죠. 손자병법에서 가장 잘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돌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수선무, 다전선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장자는 긴 장자고요. 숫자는 소매 숫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일 많이 하니까 이게 다 지금 소매가 짧지만 옛날에는 길잖아요. 소매가 길면요. 선무, 잘할 선자, 춤출 무자입니다. 춤이 잘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매 짧은 옷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옷 입으려고 추라면 별로 멋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매를 넓게 하고요. 그리고 손에 또 하나 들고 합니다. 그러면 멋진다. 선이. 그렇죠? 이게 장수선입니다. 장수선. 장사 잘하려면요. 다전, 마늘 따자 돈전자입니다. 돈이 많아야 잘할 선자, 장사 운자입니다. 장사 잘한다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막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한 90% 팔고 한 10% 남았어요.
그러면 떨이로 팍 넘겨버립니다. 왜? 다음 새로운 물건 갖고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난 그 정도 돈은 있으니까. 그래 저 집은 야 마지막에 가면 떨이도 있고 앞에는 정말 싱싱한 물건 판다 그러면 팍 보입니다. 좋은 물건. 돈 없는 사람 어때요? 요 10%라도 더 팔아서 돈을 벌려니까 내일도 그 물건 올려놓고 있어. 사람들이 그 집에 가면 시드는 물건만 있다고 안 가요. 채소집. 돈이 많아야 가끔 손해보면서도 주기도 하고 너도 좀 가져 이렇게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좀 살 때 확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사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장사도 돈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은요?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알아야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물어보고 또 얘기하는 거 듣고 했던 것을 다시 피드백 받고 보완할 게 없는지 미천이 많아야죠. 미천이. 책 한 권 달랑 읽고 나서 가르치겠다. 다리가 어두워져서 떨리는 거죠.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다리가 떨리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게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딱 맞는 거예요. 특히나 교육이라고 하는 전쟁에 돌입하는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렇죠. 논어에 보면 조금 수준이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장이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선생님께서는 맨날 경전 읽으라, 뭐 성인이 되라 이런 얘기하고 계신데 아니 태어날 때보다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 책 안 읽어봐도 되잖아. 착하게 살면 되니까 되잖아요, 선생님. 그 얘기예요.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성인의 도를 따르지 않지. 책을 안 읽으니까 그 사람의 성인의 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아. 그렇지만 방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비유를 이게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방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 논어에 보면 승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입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역사 드라마 보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사또 이런 사람들은 현관에서 위에 있고 임금도 위에 있고 아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승당이라고 합니다. 수준이 올라오는 거죠. 높은 사람만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에서도 중요한 신하들은 당상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에 올라가는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입금 이상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게 승당입니다. 근데 승당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입실, 그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사람, 공부 안 했어, 착해. 그 사람, 오케이. 좋아. 승당했어, 승당이라고 쳐주자. 하지만 입실을 못해. 그 위의 수준으로 못 가는 거야. 공부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자기가 선함이라는 거 좋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수준은 있어, 수준차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승당이냐 입실이냐. 저 바닥에서 올라온 것만 상당히 올라왔죠. 잘한 거죠. 못한 건 아니지만 올라오고 끝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원래 독일인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한나 아렌트 유명한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여러 가지 로맨스도 있고요. 엄청난 지성입니다. 정치 철학자로서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 나치 친위대 주민. 이게 재판 기록이거든요. 재판 기록.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여기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뜻이고요. evil이. of은 뭐뭐의 banality는 뭐냐면 평범함, 평범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 아이만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전범이거든요. 전범. 아우슈비츠에 그 유대인을 600만 명 죽게 하는데 아주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종전 후에, 전쟁 후에 이탈리아로 도망갔다가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살다가 1960년에 잡혀와요. 이스라엘의 뭐 러시아의 KGB, 뭐 미국의 CIA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 기관인데 거기서 잡혀와요. 그래가지고 61년도에 이제 재판을 받고 62년도에 교수형이 나옵니다. 근데 63년도에 이 책을 내요. 그 아이만을 가지고. 악의 평범성, 이게 무슨 말인가? 악의 평범성? 이게 전 세계 37개국에 이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서 각 나라의 다음 날, 재판 끝난 다음 날에 다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요, 전 지시대로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야 했죠.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항변을 합니다. 나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지시만 따른 거예요. 지시만 따랐어요. 난 무죄예요.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과 행동의 무능은 아니다. 나의 이 행동과 말이 어떠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죄인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2016년도? 지금 한 7, 8년 정도 전에 나온 영화고요. 이 아이만의 그 법정의 녹화, 이 실황으로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재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영화에도. 예전에 찍은 그것과 이제 지금 찍은 것과 섞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한 2009년도? 네. 더 리더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죠. 이것도 굉장히,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그 전차, 트램 같은 거 이게 매표원이에요. 매표. 그런데 어떤 소년을 사랑합니다. 소년이 너무 사랑해요. 불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커서 헤어졌어요. 커서 이제 법대를 다니고 이 사람은 법정에 섭니다. 근데 거기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뽑혀가지고 어디 뽑혀서 일을 하게 됐냐면 이제 포로들을 관리하는 승진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형무, 그 수용소에서 근무한 사람이 약 한 8,000명 정도 된답니다. 노동자가 8,0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19명이 유죄를 받았답니다. 19명. 8,000명이 일을 했는데 19명이 유죄. 그 중에 6명만 사형이 됐답니다. 아까 아이만 사형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을 다 살았죠. 왜요?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나 아렌트가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고민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영화 혹시라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더 리더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재밌습니다. 아이만 쇼는 재밌긴 한데 관심 없는 분들 별로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다죠.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 죄 법에서 처벌을 받으려면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야 된답니다. 의도가.
그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처벌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아이만은 나중에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그 검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가 내 주인공입니다. 검사도 열심히 해서 증명해냅니다. 너 죽이는 건 아니지만, 네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죽인다는 거 알고 있었지? 네. 그러면 너도 죄가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사형. 그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거. 논어에 보면요, 공자 선생이 제자가 말이죠. 제자가 잘하는 제자가 어느 지방에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는데 좀 성급해요. 막 의욕이 넘쳐. 막 의욕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욕속하며 무견소리니,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 보려고 하지 마. 빨리 하려고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 보려고 하면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욕속 부달이란 말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고자 할 욕자 빠를 속자, 빨리 하려고 하면 안이 불자 도달을 달자, 도달하지 못한다. 마음 급하죠. 막 하고 싶죠. 그게 되나요? 네. 여러 가지 준비 작업도 해야 하고 여건도 만들어야 하는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히려 방향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반구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킬 반자 구할구자, 어조사저자 몸신자,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자신에게서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역을 탓하는 게 아니라 쏜 나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쐈겠지, 내가 바람을 잘못 읽었겠지, 팔씨를 더 당겼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잘 썼는데 말이야, 여기 마지막에 살짝 이거 흔들려가지고 안 맞았어, 이렇게 남 탓한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는, 이 중용에서 말하는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본다는 거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행여나 찾아보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분은 스스로 준비해요. 이제 한 5분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호서대학교는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완전히 무슨 입시생 분위기. 한 분도 뭘 딴 거 이렇게 하는 분이 없이 다 이렇게 하시고 계셔가지고, 혹시 교도소 나갈 때 아이씨 괜히 왔어. 한탄 거, 내가 이 시간이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래교육 기획자로서 이러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비자에 보면요, 비대목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코비자, 클대자, 눈목자, 자루소자. 나무 조각을 할 때 한비자에 이제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무 조각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비법을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아, 저는 비법이 있어요. 나무 조각을 할 때 코는 좀 크게 해요, 실제보다. 눈은 실제보다 좀 작게 해요. 왜? 고칠 수가 있잖아요. 코가 크니까 좀 크다 그러면 좀 깎아내면 되잖아요. 눈 좀 작다 그러면 좀 넓히면 되잖아요. 만약에 코를 작게 해봐요. 그럼 크게 어떻게 해요? 또 붙여요? 나무 톡박 붙일까요? 눈을 크게 했는데 어떻게 작게 해요? 눈 2개 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코를 크게, 눈을 작게. 코 큰 사람, 눈 작은 사람이 잘생겼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네. 기획자로서 여지를 둔 거죠. 여지. 해답은 항상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개발할 때
현장에 나가보라 그러잖아요. 돌아다녀봐. 시장에서 좀 다녀봐. 소비자들 만나봐. 이러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육도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했던 의도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피드백을 가지고 또 고칩니다. 또 수정합니다. 코를 좀 깎아내고 눈을 좀 크게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한 번에 딱 했다고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완벽할 수는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사용자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 좋으면요,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 이거 불편해.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그 사용자에게 잘 물어보면 그 경험 안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했어요. 들어봤어요. 어때? 좋은 말인데 너무 그래. 너무 좋았어. 이거 또 한 번 하면 안 돼? 그러면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시 기획을 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원 해가지고 하나씩 키워가는 거죠. 그게 기획이죠. 필드에서 그 경험을 올리는 거죠. 그걸 줄여서 UX라고 합니다. 성인학습 교수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논어에 보면요, 밟은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발자가 드러날 발자, 필발자, 분할 분자. 뭔가 답답해. 알고 싶은데 답답한 게 생겼어. 그래서 그걸 발분이라고 해요. 망식은 이질망자 답식자예요. 답도 있는 거예요. 끼니도 있는 거죠. 뭐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 막 게임에 빠진 사람들 밥 먹으라고 내가 안 나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전 같은 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만화 본 사람 별로 없죠. 그런 거죠. 이게 뭐가 빠져서 몰입하고 기쁘면요, 밥도 있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귀신같이 밤때 되면 밥 먹고 합시다 여기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뭐 이길 장사가 없죠. 이 성인학습 교수자로서 저분들이 밥 먹을 거 잊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분의 니즈를, 저분이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기쁘게, 그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야죠. 이 서울시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죠? 네. 꿈 뭐라고 하죠? 서울시 꿈. 그렇죠? 6글자인데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썹은 가려지지 않아요. 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10대 학생이 썼을까요? 이거 10대 학생이 절대 못 씁니다. 이거. 그죠? 이런 거요. 10대 학생이 씁니까? 못 씁니다. 이게 성인학습자의 장점이에요. 단점도 있죠. 약간 느려. 반응이 좀 느리고 좀 이렇게 좀 굶떠. 네. 그리고 뭐 할 것도 워낙 많아. 와가지고 딴 일 다 해. 여기서 2시간 강의 듣는 동안 딴 거 다 해.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찰은요, 성인학습자의 아주 강점이에요. 그걸 활용해야죠. 그런 걸. 그래서 그분들의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그분들의 장점을 이 교육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소인의 편지, 예를 들었냐? 호소인의 편지라고 해서 이분들이 짤막하게 자기가 생활에서 느낀 거를 짤막하게 단상을 30자, 50자 정도 한 문장도 좋아요. 써서 한번 주세요. 그러면 메일링으로, 문자로 좋은 느낌이라면 여기서 누가 데스크에서 보고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생활에서 느끼는 참 지혜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시지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광고 우리가 수십 개 했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지금 여기 소속됐지? 나 우리 호세대학교에 소속돼 있지? 미래융합대학에 소속돼 있지? 라고 하는 소속감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19살, 20살 학생이 못 쓴다니까요.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활용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저는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이 구조. 소통하는 파트너로서 주의불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모교에 가면 학교 정문을 들어가면서 왼쪽에 탕평기라는 게 있어요. 역사책에서 보는 탕평기.
영조임금이 탕평비. 왜 당쟁하느냐? 싸우냐? 싸우지 말아라 하면서 20글자를 딱 내려준 요 피석이 탕평비예요. 거기 나오는 요 주의불비라고 하는 말이 요 아니불자가 요 글자랑 똑같은 글자입니다. 주의불비, 두루두루 사귀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의 공적인 마음이고, 치우치면서 두루두루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인의 사적인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20글자 딱 돼 있습니다. 소통하는 파트너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맞아요, 손발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일이 항상 벌어진다고 하는 것과 염두에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을 할 때 잘 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요 사이를 잘 보아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볼 때 치우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하고 이렇지? 라고 하는 정도까지라도 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주고 그 남는 힘을 이 사람에게 쏟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는다고 하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 많이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두루두루하고 치우치지 않는 것. 신영복 선생이 쓴 짧은 글입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원래 세부 전공이 주역입니다. 주역.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다는 5,000년 된다는 책 주역 전공인데요. 제 주역 전공이라고 하면 또 사적인 시간에 정립 봐주세요 이런 분이 계신데 네.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이 혼자서 되는 일이 세상에 없다. 혼자서는 안 된다. 또 한 번엔 되지 않는다. 이게 주역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겸손해라. 이게 주역에서 가르치는 3가지 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주역을 33년째 읽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읽었으니까 만남으로 많은 것들이 이거죠. 지역발전 봉사자로서 선난후득, 쉬운 말입니다. 먼저 선자 어려울 난자, 먼저 어려운 것을 하고 뒤후자 얻을 득자.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은 나중에. 나중에. 대학은요 지역 지식발전소잖아요. 얻어지는 거 중요하죠. 효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내려주는 거죠. 자꾸만 지역에 더 어려운 것 해결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럴 때 이 호서대 미래융합대학에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당장 손에 쥐어주는 것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반환 주기가 긴 거죠. 근데 돌아오죠. 선난 어려운 것을 먼저 그리고 얻어지는 것은 나중에. 개인이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단위가 집단이 하라고 하면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이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에게 있어서는. 장성주 시인의 대추하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 몇 두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들이 이겨낸 힘으로, 이겨낸 결과로 붉어진 훈장을 그런 맛있는 잘 익은 대추가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그 대추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성찰하는 실천가로서 지성능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 이거는 한번
요 영화 조선 22대 왕 정종 영림이라는 영화 그게 좀 밀렸나요? 영림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네, 잘생긴 주인공 나오는 영화잖아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소리 혹시 들리게 할 수 있나요? HDMI인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삼책은? 혹시 삼책은 아닌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의 중용 23번째 장로입니다. 저기 중용이거든요. 저기 내용이 잘생긴 사람이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는데 저게 나오는지 모르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각된다라고 하는 중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줄여서 지성능화라고 합니다. 지극할 진짜 정성성자입니다. 지극한 정성이 능화, 능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능자고 화자는 변화시키고 하죠. 객관적인 상황 변화, 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여러 가지 조건들의 변화도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성찰하는 실천가로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금이다 동명보전에 다 해답이 다 있네요. 네, 혹시 그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님께서 그 열강에 감사한 인사 드리는 걸로 오늘 일행과 3월달에 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진호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시작부터 감옥인지 수도원인지 멘트가 좀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제 수업을 돌아보게 됐고 이 장면도 사실 좀 돌아보게 하는 뭐 여러 가지 메타포가 다 있네요. 저희 맨날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쁨과 기쁨이 넘쳐나는 무의미적 되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됐고 감사드린 점은 소통하면서
많이 들어와서 보신 것 같으신 거고 그냥 레퍼토리를 갖고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융합대학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도 있고 그래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그 각자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서 남는 메시지는 다 다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 각자가 또 우리 남은 그 올해를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또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마음과 마음으로 또 연결되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또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그 전체가 굉장히 또 그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미래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번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우리 지금 흥도 교수님께 좀 이게 결국 이 나눔이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만 대표로 안 하고 이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은 제가 나갈까요? 네. 그래요. 저희 전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아까 뭐 스쳐 지나가서 못 봤다거나 아니면 지금이 있을까요? 네. 교수님 너무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네. 학생과의 강의실에서의 소통도 이런 식이신지 아니면 오늘의 강의는 좀 그러니까 내용 말고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 차이점 좀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몇 시간 아마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 아마 저 쓰러질 것 같은데 아까 한현석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호서대의 미래융합대학이 했던 일, 보도된 것, 또 그 밖에 자료들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커리큘럼도 다 보고 전 잘 모르는 분야도 있지만 보고 학생들이 나누는 블로그 이런 것들 보면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이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은 그것을 참고해서 했던 것이고요. 4시간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제가 혼자 많이 떠들어가지고 질문을. 한 분 더 계신가요? 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오늘 약간 좀 다른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그 생각하는 사고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 동양 철학도 우리 그 기술 쪽은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철학도 어떤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이 되는 학문인지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네. 그 서양 철학,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동양 철학이니까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헌을 읽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자로 돼 있잖아요. 고대 한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만 특정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이제 현대 학문이 들어와서 대학에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 1세대라면 1세대 분들이 열심히 번역을 해놓으셔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한 2세대 정도가 이제 좀 외연을 좀 넓히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요구,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오는 저희 세대 때 이제 조금 우리가 이 시대의 요구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융합이 된 그런 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되어 있는 기초 연구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뭐 예를 들면 총 번역해야 될 게 100이라면 현재 지금 번역이 5%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블루오션입니다. 누가
가면 그냥 전임미답의 땅을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이제 분명히 변화가 있어서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